아까 돌봄, 자기답게 꽃피우기, 존재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유한 존재감입니다. 고유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유성. 내면아이. 나이가 내가 70이고 60이어도 내 내면에는 7살 때 너무나 무서웠던 내가 그 표정 그대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5살 때 외로웠던 아이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이를 만나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응어리져서 뭉쳐져 있는 아이를 살려내주면 그 아이가 놀라운 아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더풀 차일드가 된다. 이너 차일드에서.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돌봄에 대한 건데 돌봄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쨌든 어린아이 눈으로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결핍 때문에 상처가 되고 괴로웠던 그 어떤 것, 응어리가 된 어떤 것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만나주고 공감해주면 그게 풀리면서 이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훌쩍 커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분씩 짝이 돼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건데요.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을 한 가지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찾아보고 알아차려보고 이야기해보고 한 사람은 그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며 들어주고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아무리 약을 부어도 계속 이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이 돌봄에 대한 이슈의 아쉬움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진척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빨리 만나서 흘러가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리브님과 해본다면 한번 좀 도와주실래요? 올리브님은 어렸을 때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해서 아쉽고 섭섭하고 한이 되고 응어리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시네. 그러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었던 얘기 듣고 그때 제일 듣고 싶었거나 받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마음을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저 치유가 꽤 많이 일어나요. 물론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1차적으로 해보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미숙할 수도 있어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우리 안에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게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종종 가끔씩 등장하는 거 있죠. 뭐냐면 너무 좋은 대학 보내게 하려고 지나치게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 근데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저는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자살 관련한 청소년들 중에 일부러 엄마가 너무 그런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서울대학교를 꼭 가라고 그렇게 엄청 그러니까 재수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날 엄마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를 저 위에서 보고 떨어져 내려 죽었다. 그래 해란 대로 했어.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 이런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책에 심신통합적인 사례를 한 7가지 정도 적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세포가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 자기 형만 이뻐하고 자기는 애써 노력하고 그러는데 형은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무슨 고시 합격하고
이러니까 막 집안의 자랑이고, 본인은 그런 건 잘 안 되니까 대신 막 장사 잘해서 식당 막 2개 하고 이래도 식당 가까이 돈 버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그게 너무나 이게 이제 상처가 된 거죠. 근데 공부로서는 자기 취향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걸 해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큰 형은 이제 또 해외에서 나가서 있다가 아예 이민을 해가지고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든 부모를 다 자기가 모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덜 떨어진 자식 취급하는 거가 너무, 그 얘기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요? 네. 그분을 직접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 가남이셨는데, 그 아버님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었을까요? 뭐 사회적 터부 없이 말한다면, 너무 하지 않으세요 하고 따진 적도 있대요. 근데 뭐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또 극빈자까지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돈 벌 때도 있었는데 안 되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해줘도 고맙단 말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래도 고맙단 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고맙다 이렇게, 그것도 이게 듣고 나서도 기분이 더럽고, 예. 상처가 된 거예요. 큰형은 아예 이민 가고, 큰 형수는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시댁 식구 대하면 하니까 점점 1년에 한 번도 잘 안 오고, 그런데도 자기가 돈 갖다 주면 그 돈을 갖고 거기 미국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하나도 안 쓰고 큰 형님한테 다 갖다 받. 그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막 더 분통 터지고, 그 이후로 가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얘기하는데, 이제 나 같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한테 제일 큰 복수가 뭘까요? 아버지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비참하게 죽어서, 내가 참 얘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 큰아들에게만 이래가지고 못한 내가 정말 가슴 찢어지게 후회한다. 그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나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거의 짐승의 소리처럼 울부짖더라고요. 그거네요. 나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딱 그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걸려서 그래서 부모가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끝까지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이거죠. 어쨌든 그분이 그거 작업을 좀 하고 나서 늘 여기가 좀 묵직하고 여기에 결렸던 게 막 날아갈 듯이 편하다고, 50년 묵은 체증이 날아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런 게 있다 없다는 난 잘 아직은 구체적 작업을 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도 의식으로는 몰랐어요. 전혀 무의식적으로 있다면 천하의 명약을 쓴들 낫겠냐고요. 내 내면의 움직임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아채고 만나고 공감해주고 흘러가게 해야 뭐 그 자체만으로도 나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좋은 약들을 쓸 때 그게 아주 제대로 잘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비슷할 수 있어요. 내면에서는 계속 암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되려고 가는 방향이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우리 무의식은 그런 일을 종종 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스스로에게 우리가 서로 내면 아이 관련한 걸 했잖아요. 어렸을 때 받고 싶었으나. 근데 이게 한 번으로도 꽤 많이 후련하긴 하지만 한 번으로는 쉽지 않고요. 오랫동안 필요한데, 그래서 내면 아이 작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작은 상징물, 작은 무슨 뭐 브로치 또는 작은 인형 같은 거를 갖고 다녀요. 우리 병원에도 한두 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린 시절 나 같아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곰돌이 인형이나 조그만한 그 핸드폰 꼴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얘가 아까 저라고 할게요. 그거 돈 아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 힘들어했던 그 아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엿을 먹을 때 애한테 먹여준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 마음껏 먹어, 돈 아끼지 말고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걔를 손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보살펴주는 상상으로 그걸 쭉 여러 번 하다 보면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되면 그로부터 탁 그게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 내면화의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혹시 얘기 중에 가슴 맺히게 느낌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하나 갖고 다니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서 꼭 손에 이렇게 떡 잡고 다니는 것 같다고, 7살 될 때 그 아이 가지고 뭐 옷가게에 가면 걔한테 입힌다고 생각하고 비싼 거 마음대로 입어 막 하면서, 물론 자기가 입지만 뭐 음식점도 비싼 거 막 맛있게 먹어, 마음껏 먹어, 제일 비싼 거 먹어, 이렇게 해줄 때 저 안에 깊은 응어리가 좀 풀리기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늘 한 번에 다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흐름을 공감과 애도와 이걸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 이제 많이 있어요. 뭐 라이트에서도 하기도 하고, 공감 서클에서도 하고, 힐링 서클도 하고, 뭐 휴먼 디자인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나다운 것을 꼽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배운 걸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